맛도사 먹고 즐거운 파티. 내년에 내가 초에 이사를 가거든. 김포 고촌에 캐슬앤 파밀리에 2단지야 내가 이사 가는 데가. 그 앞에 상가들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. 그래가지고 상가 투자하는 거에 약간 관심이 생겼어. 근데 내가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, 상가 투자 처음 할 때 뭐 조심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분석해야 된다든가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. 상가 투자가 처음인 거야? 처음이지. 처음? 그러면 내가 봐왔던 이제 상가 투자 처음 하는 사람들이 경험도 없다 보니까 일단 믿고 의지할 만한 게 그 광고라든지 그치. 그 홍보물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 전부거든.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뭐 상가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도 있겠지만 일단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것만은 좀 조심하고 좀 유의해야 될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. 그것만 해도 알고 요것만 피해도 실패라든지 뭐 손실은 크게 없을 거니까. 그래서 너무 모르니까 일단은 좀 그런 거 알아야 될 거야. 조심해야 될 게 일단 분양 전단이나 광고에서 확정 수익률이 나오는 게 있을 거야. 그거는 신뢰를 하면 안 돼. 뭐 투자 상품, 그러니까 운용 성과에 따라서 그 수익을 받는 이런 상품들은 정해진 수익은 없는 거야, 사실. 변동이거든. 근데 확정을 한다는 거는 사실 부동산의 수익은 월세 같은 거잖아. 누가 정해서 딱 주는 게 아니고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거잖아. 근데 임차인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확정 수익이 정해진다? 이런 건 없는 거야. 뉴스라든지 신문에서 분양 사기가 나오거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 확정 수익 때문이 커.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. 그렇지. 이게 정작 계약서 상에는 뭐 기재돼 있지 않은 조항인 거야. 혹시라도 이게 확정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천을 한번 제대로 조사해 볼 필요는 있어. 뭐냐면 예를 들어 갖고 원래 원가 2억 원이야. 2억 원에 이제 분양을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2년 동안 확정 수익을 준대. 그러면 1년에 1,200만 원이고 그치. 2년이면 2,400만 원이잖아. 그럼 2억 넣어가지고 1년에 1,200만 원이면 6% 정도 나오는 거잖아. 원래는 이게 2억짜리인데 분양을 이제 옵션 이런 걸로 넣어가지고 2억 2,400에 분양하는 거야. 그걸 받지. 받고 나서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올 거 아니야. 그럼 사실은 내가 2년치 확정 수익을 더 웃돈을 줘서 산 거에서 매달 내가 낸 돈에서 이렇게 받는 건 줄 모르고 나 투자 잘했다. 수익률이다 생각을 하는 거지. 그렇지. 내가 낸 돈은 사실 받는 것도 있어.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게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어. 그래서 확정 수익률은 믿으면 안 되고.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상가 분양을 할 때 아파트처럼 딱 101호, 102호처럼 정해져서 거기에 딸린 대지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지분 등기 같은 거 나는 거 있어.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뭐 복합 쇼핑몰 같은 거야. 그럼 2층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야.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안 치고 n분의 1로 전체 분모 중에 몇 분의 몇으로 분양을 해. 이제 분양 받잖아. 받는 건 상관없어. 근데 나중에 이거를 누군가한테 되팔 때 내게 정확하게 어딘지가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치. 이건 되팔 때 황금성 거의 없다고 보면 돼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냥 파티션 쳐놓고 여기서 나오는 운영 수익에서 n분의 1로 그냥 수익금 배분하고 마는 거거든. 그러니까 네 거 내 거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. 그래서 지분 등기나 이런 매매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확정 수익률이랑 비슷하게 이런 거 있어. 확정까지는 아니어도 여기는 공실률이 없고 뭐 예상 뭐 객실 이용률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예측을 한 가능치지 정해진 수는 아니거든. 그러니까 그것만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갔다가 실제 공실이 나버리면 재산권에 대한 수익에 대한 이런 귀속은 다 소유자한테 가잖아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돼.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에서 6 정도까지는 뭐 괜찮아. 근데 뭐 7%다 8%다 이런 거 내가 볼 때는 힘들어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아. 처음이라고 하니까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현혹되기 가장 좋아. 역세권, 뭐 도보 3분. 그렇지. 뭐 그런 거 5분. 당연히 제일 광고에 제일 많이 써있던 것 같은데. 이 역세권이라고 하는 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하철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
내가 갖고 있는 물건으로 진입하기 좋게끔 끌어다 주잖아. 근데 이게 꼭 끌어다 주지만은 않아. 반대로 내 바운더리에서 내 상가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역세권이라는 장점 때문에 타고서 다른 데 가서 소비를 할 수도 있거든. 동네 사람들이 걸어와서 여기서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. 여기 교통이 좋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고. 그렇지. 아파트 같은 이제 주택이라든지 주거용 부동산은 뭐 지하철이 생겨서 나쁠 이유는 전혀 없거든. 근데 이제 상업시설은 유동인구를 보잖아. 상주한 거주인구가 아니라. 그러니까 유동인구를 보기 때문에 이게 뺏길 수도 있어. 예를 들자면 그 중심 상업지가 서울에 있고 뭐 베드타운인 신도시가 있단 말이지. 여기서 교통망 확 연결되잖아. 그럼 이 지역 안에서 소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가까워지니까 나갔었어. 나갔었어. 더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지역 가서. 그러니까 신분당선 개통되면은 강남의 상업지가 더 커져. 경기도에 있는 그 신도시의 상권이 커지는 와서. 게 아니라, 그렇지.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출퇴근하기 좋으니까 괜찮은데 상가는 안 좋을 수가 있어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유동인구가 이걸로 인해서 올 거냐 빠질 거냐를 봐야지 이것 때문에 100% 좋을 일은 없어. 그리고 실제 이미 상권이 좀 형성이 돼 있는 곳들은 역세권인 곳이 많고 이미 많고,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그 바둑판 식으로 택지 개발이 됐잖아. 그래서 블럭마다 웬만하면은 역세권 아닌 데가 오히려 더 찾기가 어렵거든. 그치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도시처럼 베드타운 기능을 하는 지역의 분양상가, 뭐 역세권 이런 거는 한번 살펴봐야 돼.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자면 그 지금 보고 있는 광고 또는 관심 갖는 물건이 지금 얘기했던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느냐, 그 다음에 뭐 공실률이라든지 뭐 객실 이용률 또는 뭐 예상 수익률을 엄청 높게 제시한다든가, 뭐 명확한 뭐 등기가 내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지분 등기로 그렇게 간다든가, 역세권 이게 과연 내 상가로 사람들을 유입을 시킬 건지 유출될 건지,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는 일단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가도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부터 먼저 챙기자고. 오케이. 아이고 탁탁 수고했어.